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이 세 가지 비밀은 절대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가족, 특히 형제자매 간의 우애에 대한 따뜻한 가르침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혈연의 끈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 사랑은 인생의 어떤 폭풍우도 견뎌내게 하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 독립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면 혈연 관계는 보이지 않는 시련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 사랑이 시간과 함께 옅어지지 않도록 형제 자매끼리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그리고 외부에 공유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서로를 보호하는 방법인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유대를 유지하기 위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첫째, 부부의 재산을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물질적 가치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족 간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과거에 재산과 혈연 관계에 얽힌 문제로 가족의 행복을 잃을 뻔한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이는 인생의 모든 것을, 심지어 친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해준 깊은 교훈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형이 넷,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죠. 저와 아내는 20년간 서울에서 열심히 일해 시골에 사는 다른 형제들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안정되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먹고 살 만큼의 저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이 저를 곤경에 빠뜨리는 원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이 멀다 하고 막내 남동생에게서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유는 토지세, 자동차 수리비, 공과금 등 다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이 안쓰러워 흔쾌히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빌리는 액수가 커졌고 단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동생의 생활 모습은 저와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옷은 항상 새 것이며 때로는 가족 여행까지 다니더군요. 반면 저와 아내는 10원 한 푼이라도 아끼려 식은 밥이나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는데도 말입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저를 거세게 비난하는 대신 부드럽게 충고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주면 동생 부부는 점점 더 우리에게 기댈 거예요. 우리가 피땀 흘려번 돈이니 누구에게 주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아내 몰래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가게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동생의 나태한 생활을 무심코 조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번이고 돈 빌려주기를 거절한 후에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곳에 베푸는 친절은 상대를 응석바디로 만들 뿐이라는 것을요. 동생은 생활 태도를 바꾸기는커녕 이번을 핑계로 빚을 회피하려 하거나 SNS에 자신의 슬픈 처지를 올려 저를 압박했습니다. 동생이 저의 신뢰를 악용하여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제 결혼 생활은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아내의 한마디가 저를 깨웠습니다. 이제 그냥 내버려둬요. 사람은 각자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친형제라도 각자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동생을 계속 돕는다고 해서 동생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만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동생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와 함께 살며 봉양하고 제 가족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듣자 하니 동생은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때때로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이 동생이 마주해야 할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동생에게 우리 가족의 재산이나 수입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동생은 항상 제가 여유가 있다고 착각했고 의존하고 어리광 부리는 습관이 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는 민감합니다. 잘못된 상대와 공유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재산이나 수입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들의 고통을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족의 안정 뒤에는 수많은 노력과 희생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성과를 소중히 여기고 비밀을 지키며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인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책임감을 갖도록 돕는 길이기도 합니다. 둘째, 자신의 약점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자매 간의 우애는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신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친밀함과 솔직함이
양날의 검이 되어 이 관계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설령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자신의 약점을 함부로 말하거나 친족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제자매 사이에 숨길 것이 무엇이 있냐고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의 형제 이야기가 그 명확한 증거입니다. 한영이 동생의 몇 가지 습관에 불만을 품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솔직하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비판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너는 동생인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왜 그렇게 무책임해? 반면 동생은 모욕감을 느꼈고 형이 자신을 이해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다툼 끝에 한때 그토록 가까웠던 형제 관계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지리적 거리는 형제자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의 차이를 만드는 자연스러운 요소입니다. 성장하면서 각자 독립된 생활과 자신만의 경험을 갖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일정한 거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의 약점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통제당하고 비난받는다는 느낌을 주게 합니다. 설령 좋은 의도였다고 해도 상대방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욕으로 받아들여 불필요한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특히 형제자매의 우애에서 중요한 것은 관용을 배우는 것입니다. 상대의 약점에 집착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합시다. 한 철학자도 말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라. 그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때로는 침묵이나 작은 격려의 한마디가 수천 마디의 비판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습관이 있다면 의견을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적절한 타이밍,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공감을 바탕으로 이야기한다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형제자매의 약점을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계산적이거나 이기적인 마음에서가 아니라 지혜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잘 살고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며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합시다. 그렇게 하면 가족의 사랑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를 더욱 깊고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말을 조금 아끼고 조금 더 이해해 주는 것이야말로 사랑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셋째, 배우자 가족의 사적인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우리는 한 사람과 결합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족과 깊이 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관련된 개인적인 이야기를 지키는 것은 존중의 표현인 동시에 내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박서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매우 이른 나이에 성공했지만 그것은 그 자신의 노력 덕분이기도 했지만 아내 집안에 큰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의 장인어른은 그를 무척 아끼고 신뢰했으며 필요할 때마다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형제들 눈에 곱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남동생 태준이 서준 씨의 장인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상황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처가가 부유한데도 서준이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며 비난했습니다. 그 말은 서준을 곤란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양가 관계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여러분, 배우자 가족의 내부 사정은 민감한 문제이며 설령 친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함부로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질투나 비판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나 남편 가족의 출신, 경제 상황, 도움과 같은 정보는 오해를 사서 불필요한 다툼의 원인이 되기 십상입니다. 한번 배우자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가족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가 화제거리가 되는 것을 당신은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 무심한 행동은 배우자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양가 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 특히 부부관계의 개인적인 일은 굳이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비밀로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좋다. 이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이야기를 공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비교하거나 질투하거나 혹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생활에서는 사랑과 존중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오해나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기 위해 비밀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의 개인적인 일을 비밀로 지킴으로써 당신은 배우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말해야 할 것만 말하고 듣는 것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기억하십시오. 가족은 우리가 지켜야 할 안식처이지 우리가 무심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노년의 비극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인생은 한편의 음악과 같습니다. 각각의 음표는 과거에 내린 결정의 결과입니다. 때로는 작은 실수 하나가 인생 전체의 멜로디를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는 잘못된 곳에 맡긴 신뢰와 섣부른 결정이 어떻게 나이든 아버지를 극심한 고독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쓰라린 교훈입니다. 최근 몇 달간 저는 제 호화로운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넓고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 집은 큰아들과 그 가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한때 저의 안식처였던 그 집은 이제 슬픈 기억만 남았습니다. 제가 그곳을 나온 것은 제 의지가 아니라 큰며느리의 태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욕적인 말과 경멸, 그리고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나왔습니다. 집을 나올 때 저는 입고 있던 옷 한 벌과 낡은 책장, 그리고 외로운 날들을 함께해온 오랜 친구인 컴퓨터 한 대만 들고 나왔습니다. 70세 제 삶에는 추억과 끝없는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한때 저는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일은 저를 부유하게 만들었고 가족을 경제적으로 충분히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제가 무관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일과 외부, 인간관계, 개인적인 즐거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 무관심은 헌신적이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아내를 슬프게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배신했고 그것은 큰 실수가 되어 아내는 병을 얻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공허함과 후회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남은 인생 동안 최선을 다해 속죄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장례식이 끝난 후 아이들이 유산 분할을 제안했을 때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마. 자네는 모든 권력과 자식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될 거야.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제 자식들은 배울 만큼 배웠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늙은 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노령연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전 재산을 새아이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수년간 살아온 큰 집은 큰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저를 친절하게 대했던 큰며느리는 더 이상 존경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비꼬는 말 돌려 말하는 비난, 심지어 모욕적인 말까지 퍼부었습니다. 저를 내쫓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게 되어 저는 둘째 아들 집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그의 아내는 저를 며칠만 받아주더니 이렇게 애둘러 말했습니다. 가장 큰 유산은 형이 받았으니 형님 댁에서 지내시는 게 맞아요. 저는 막내딸에게 의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집이 꽉 찼어요. 시어머니도 함께 살고 계셔서요 라며 미안해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큰아들 집으로 돌아갔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큰아들은 아내에게 반대하지 않았고 제가 주의를 주려고 하면 저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소중한 물건 몇 가지만 챙겨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 후로 매일 외식을 하고 아프면 혼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나날들 속에서 저는 제 쇠약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플 때면 혼자 약을 사 먹고 죽을 끓여 먹지만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밤을 웅크리고 누워 눈물을 흘리며 자문합니다. 나는 이 작은 방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아이들은 그 사실조차 모른 채로 아이들이 불효한 것일까? 아니면 제가 업보를 받는 것일까? 저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불효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인가? 과거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만 했던 것일까? 제가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이 그렇게 쉽게 희미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아이들의 효심을 맹목적으로 믿었던 것이 실수였을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에게 쓰라린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사랑은 물질이나 신뢰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은 노년기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자립과 존엄을 유지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전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희생이 반드시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이 남은 인생을 위해 살아갑시다. 만약 당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당신을 사랑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날들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이야기가 다른 부모님들이 저와 같은 고독과 절망을 겪지 않기 위한 경고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곳에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어디에 계시든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시든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특별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웃고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